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일 도의회에 이어 어제 청주시 의회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이범석 시장의 책임론을 거론하며 거칠게 몰아붙였습니다. 이 시장은 우리 지역에서 많은 희생이 있어 시장으로서 가슴 아프고 송구하다면서도 법적 책임 문제는 명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홍우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정 질문에서는 민주당 소속 의원 3명이 이범석 시장을 향해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 발생에 대한 책임 추궁에 나섰습니다. 박승찬, 김영근, 한재학 의원 모두 시정 질문이 끝난 이후 보충 질문을 요청해 참사의 원인과 책임을 놓고 이 시장과 공방을 주고받았습니다. 제일 먼저 시정 질문에 나선 박승찬 의원은 이 시장이 유족과 시민에게 너무 늦게 사과했다고 따졌습니다. 오송 참사로 14명, 절개지 붕괴로 1명 등 모두 15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이 시장이 책임을 통감하지 못한다며 거친 말도 쏟아냈습니다.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 사망하시고 부상당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 소관 시설이라는 교묘한 말로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시내버스는 청주시 소관입니다. 한재학 의원 또한 이 시장이 유가족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사과를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서 다른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계속 사과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족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지를 못했고 시장님은 사과를 계속 하셨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계속 엇박자가 나는 거예요. 답변에 나선 이 시장은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시장으로서 가슴 아프고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적 책임 문제는 명확해야 한다며 이는 수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송 궁평 2지하차도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과 도로관리 주체인 충북도의 책임에 무게를 실은 것입니다. 이 책임 문제는 명확해야 됩니다. 시설물에 대한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여부, 그에 따른 책임을 묻는 게 맞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이 사건은 검찰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분향소 철거와 재설치 과정에서 시청사 로비가 한때 점거되는 등 극심한 갈등을 빚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족 대표만 있었다면 만났을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부시장을 소통 창구로 삼아 유가족과의 대화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근 의원은 오송 참사에 대해 누구도 책임을 안 지려 한다며 소통시장을 자처해온 이 시장의 각성을 촉구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발언에 나선 일부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유가족의 아픔을 거론하며 눈물을 짓기도 했습니다. CJB 홍우표입니다. 등록금 전액을 충청북도가 지급하고 있는 충북도립대에 새 기숙사가 개관했습니다. 기존 기숙사까지 더하면 전체 재학생의 90%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인데 정작 입주한 학생 수는 3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라이프스타일 센터라고 이름을 붙인 충북도립대의 신규 기숙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400억여 원의 예산을 들여 만든 기숙사로 198개실에 394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263명 규모의 기존 기숙사까지 합하면 충북도립대의 기숙사 수용 가능 인원은 657명. 현재 도립대 학생 709명의 90%가 넘는 규모입니다. 하지만 현재 입주한 학생 수는 180여 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신규 기숙사의 절반도 입주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존 기숙사는 당연히 운영을 접었습니다. 학교 측은 기숙사 입주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충북도립대의 경우 만학도의 비율이 높아 기숙사 이용률이 더욱 저조합니다. 실제 올해 입학한 신입생 373명 중 55%는 만 24세 이상의 학생입니다. 기존에 쓰던 기숙사가 정원이 67실에 263명이 들어오는데요. 최근 보니까 131명이 들어와야 됩니다. 충청북도는 기존 기숙사를 외국인 근로유학생들의 기숙사 또는 어학교육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SNS를 통해 도립대 기숙사를 예산 낭비 사례라고 지적했던 김영환 지사도 이제는 비판보다 대안을 만들어야 할 입장입니다. 10,000명의 근로유학생들이 우리 충청북도에 유학을 와서 17개 대학으로
유학하는 그런 시대를 열려고 하는데 그때의 도립대학과 이 라이프스타일 대학이 그 거점이 될 것이고 취업률이나 전임교원의 논문 실적 등 경쟁력이 크게 저하된 충북도립대가 전례 없는 혁신을 통해 생존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청북도는 괴산군 청천면에 위치한 청소년 수련시설인 자연학습원에 대해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도는 최근 자연학습원 본관동에 대한 정밀 안전 진단 결과 D등급 판정이 나옴에 따라 시설 무단 출입 방지를 위한 울타리와 CCTV를 설치하고 보강과 개축, 철거 등 향후 운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건립된 지 10년밖에 안 된 건물에 대해 부실 시공 여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 차량 문제로 현장 체험 학습이 줄줄이 취소 위기에 놓이자 경찰이 교육당국 요청으로 단속 유예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교육계 일부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북교총은 입장문을 통해 단속을 하지 않는 계도 기간이라도 막상 교통사고가 나면 학교장과 교사가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수 있다며 불법 소지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신속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번 논란은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현장 체험학습 차량도 숫자가 절대로 부족한 노란색 어린이 통학 차량만 이용이 가능하다고 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충주 직동 발티마을과 살미면 제5개 거리를 잇는 직동터널이 굴착 5개월 만에 간통했습니다. 산 하나에 가로막혀 30분을 돌아가야 했던 두 마을은 이제 10분 생활권이 될 전망인데요. 안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시 살미면 제5개 마을 주민들은 지척에 시내를 두고도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떡갈봉이 가로막고 있어 구불거리는 도로로 30분 이상 돌아가야 했기 때문입니다. 산 넘어오면 시내인데 돌아서 가려니까 그쪽으로 가면 한 10분이면 갈 텐데 살미 쪽으로 가면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불편하죠. 직동 발티마을과 살미면 제5계리를 잇는 도로 개설 공사가 시작된 지 올해로 14년째. 마지막 관문인 터널 개설 공사가 굴착 5개월 만에 관통했습니다. 길이 415m, 폭 10.8m의 왕복 2차선으로 이뤄진 직동 터널입니다. 현재 직동 터널은 바닥면을 고르게 다지는 평탄화 작업이 한창입니다. 높은 경사도와 산림 훼손 때문에 터널을 뚫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지만 과정은 결코 순탄치 않았습니다. 터널 안반이 연약해 붕괴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암 자체가 물을 접하게 되면 부서지는 특성이 있는 안반이었습니다. 따라서 굴착할 때 매우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약 50%. 직동 터널이 연결되면 충주 시내에서 살미 수안보 권역까지 20km 거리는 6km로 소요 시간은 3분의 1로 단축될 전망입니다. 사업이 완료가 되면 살미 수안보 권역의 접근성 향상은 물론 중원 중화 휴양 레저타운 조성 사업 또한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 담긴 직동 터널은 후속 공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상반기 완전 개통될 전망입니다. CJB 안정은입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축제인 우릉문화제가 쓰레기 없는 친환경 축제로 치러져 눈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사용하는 컵과 그릇을 모두 일회용이 아닌 다회용으로 바꾼 것인데요. 하루에만 12만 개의 일회용품 사용이 줄어들면서 쓰레기 발생량도 80% 가까이 줄었습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문화예술축제인 우릉문화제 행사장입니다. 푸드존 35개 부스마다 다회용 컵과 그릇, 수저 등이 제공됩니다. 상인들은 다회용 그릇에 음식을 담아 손님들께 제공하고 손님들은 먹고 난 그릇과 수저를 수거함에 넣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축제장을 다니면서도 이런 걸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번에요. 그래서 이번 충주 우릉문화제가 아주 이론적으로 모험적으로 이번에 잘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상인들도 설거지가 필요 없는 데다 위생적이고 무엇보다 쓰레기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한 80%는 줄은 것 같아요. 보면 쓰레기 봉투가 별로 안 나오니까. 다 수거를 해가지고 가시니까 저희는 이제 편해요. 더 할 일도 많이 줄어들고 쓰레기도 덜 나오고.
충주를 대표하는 우릉문화재가 쓰레기 없는 친환경 문화축제로 탈바꿈했습니다. 충청북도와 충주시가 3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약 12만 개의 다회용기를 제공해 일회용품의 사용을 줄인 겁니다. 사용한 그릇은 수거함을 통해 회수해 전문 업체에서 소독한 뒤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다회용 컵은 반환하면 보증금 1,000원도 돌려줍니다. 이번 축제에는 일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자 음료 컵에 보증금 반환금 1,000원을 실시하여 컵 회수율을 높이고 다회용기 사용으로 친환경 축제 모델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 같은 노력으로 하루에만 12만 개, 축제 기간인 닷새 동안 약 60만 개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릇을 종류별로 한 테이블로 5개 정도가 들어간다고 하고 먹거리 부수가 한 30개 정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우릉문화재를 마치고 나면 한 60만 개 이상 정도의 일회용품을 줄이는. 충주시는 우릉문화재를 시작으로 앞으로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청주국제공항 거점 항공사인 에어로케이가 대만 타이베이 정기 노선에 취항했습니다. 180석 규모의 A320 항공기를 투입한 에어로케이는 매일 오전 9시 청주와 타이페이를 오가는 왕복 노선을 1회 운항하고 오늘 10월부터는 주 14회로 증편할 예정입니다. 청주시가 다음 달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청월 생명축제 기간 농산물 수확 체험장을 운영합니다. 미취학 어린이를 대상으로 운영되는 농산물 수확 체험장은 1,000원을 내고 50분간 고구마를 1kg까지 캐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늘부터 오는 22일까지 청월 생명축제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집중호우로 개장이 미루어졌던 충주 장자늪 카누 체험이 정식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충주 중앙탑 휴게소 부근에서 목기의 솔밭까지 약 3.3km의 장자늪 수로를 카누를 타고 1시간가량 이동하게 되며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무료로 진행됩니다. 장자늪 카누 체험은 오는 11월까지 주말마다 하루 3회 회당 2인승 카누 넉 대가 가동됩니다.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